안녕하세요. 저축을 부탁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재테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문가가 돼서 내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돈운용을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뭐 은행 자산도 있고 증권 자산도 있고 뭐 부동산도 있고 여러 자산이 있는데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면 좋을지 그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는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맞벌이 부부의 가장인데 자녀가 하나 있고 현재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4억에 주고 샀는데 가격이 올라서 지금 5억이 된 거죠. 최근에 뭐 주택 시장이 좀 좋았잖아요. 그리고 출퇴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전세를 빼주고 나는 지금 따로 2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택담보대출은 2억을 받은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자산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목돈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계획하는지 하나하나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엑셀 하고 있는데 이 엑셀은 블로그에 작성을 해놨어요. 여기에 작성을 해서 네, 다운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놨으니까 그 유튜브에서 밑에 보면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요. 거기서 클릭하셔가지고 다운 받으셔서 계획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맞벌이 부부 가장인 제가 한번 돈 관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니까 한번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쭉 입력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와, 이걸 다 입력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막막하고 깝깝하고 너무 어려워요. 뭐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 가입은 했는데 야, 이걸 다 어떻게 입력할지 네, 모르니까 순서대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제 자산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물 자산, 그러니까 뭐 아파트, 뭐 이런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뭐 전세자금 이런 걸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가장인 제가 일단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죠. 원래 4억 주고 샀는데 현재는 5억이 됐어요. 잘하고 있죠? 네, 대출은 2억을 가지고 있고 전세 2억을 내준 상태입니다. 2015년도 1월 1일 날 샀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저는 이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네, 출퇴근 때문에. 그래서 전세를 살고 있고 이 전세자금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대로 고정되는 거니까 2억. 네,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따로 대출이 없죠. 뭐 이거 전세 빼준 거 가지고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입주일자는 2017년도 1월 1일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겠죠? 주택담보대출. 네. 그리고 대출 총액은 2억인데 이 대출이라는 상품이 그 만기에 이자만 내고 있다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상품은 거의 없어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됩니다, 보통.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뭐 5년 거치 20년 상환 내지는 뭐 3년 거치 20년 상환, 5년 거치 30년 상환, 3년 거치 30년 상환 이런 상품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나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가정에서는 거치 기간이 없는 그냥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가는 그런 상품을 가입했다라고 칠게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제가 지금 2억이 아니라 내가 지금 원금과 이자를 좀 갚았으니까 이 대출액이 좀 줄었을 텐데 이런 정보를 입력하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입력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때부터 멘붕입니다. 이걸 내가 어디에다 대출을 받았었지? 그때 대출 받을 때에도 서류 준비하느라 뭐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거 집 계약하랴 대출 받으랴 서류 준비하랴 정신 없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도와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게끔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로 가셔서요. 금융감독원이 만든 파인이라는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돼요. 네. 접속을 해서 들어가면 내 계좌 한눈에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입출금 통장, 잔액, 뭐 자동이체 한 내역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고 전체 은행이요. 다 볼 수 있고 내가 가입한 카드, 보험가입 정보, 대출 정보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대출 정보를 볼 거니까 여기를 클릭을 해야 되겠죠. 원래 첫 화면은 이 화면이 나와요. 지금 실검에 지금 여기 1위로 뜨면서 지금 화면이 좀 이랬는데 처음 화면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그래서 계좌 통합 관리 여기에서 정보를 조회하는 거고 금융정보 조회 여기에서 이 정보를 조회하는 거고 저희는 일단 대출 정보 조회를 해볼게요. 여기 클릭을 하고 약관 동의부터 하나하나 순서대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동의를 해야 되겠죠? 네.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주민번호 입력을 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래은행을 통한 인증, 이동통신사를 통한 인증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이게 무난하겠죠? 네, 이렇게. 그리고 또 동의. 네, 전체 동의를 하고요. 네, 입력을 하나하나 해볼게요. 이렇게 입력해서 확인. 예, 정상 확인됐다고 나오고 이름을 입력하고요. 이건 다 본인 명의여야 돼요. 인증번호를 받고 그래서 인증 확인까지 완료가 되면 예, 본인 인증이 확인되었습니다라고 뜹니다. 그리고 대출정보 조회를 눌러서 뭘 확인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네, 알겠다라고 하고 조회 하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제가 가입한 대출 정보가 나와요. 이 대출 정보를 가지고 그 아까 엑셀에서 나머지 정보들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금융기관이 예를 들어서 뭐 신한은행이다. 그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뭐 대출 남은 금액이 있다. 그러면 뭐 1억 9,500만 원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상환해서 대출 금리는 뭐 2.9%였다. 이런 정보들. 대출 계약일이 그 주택 구입일이랑 똑같겠죠? 2015년 1월 1일이었다. 그리고 20년짜리를 받았으니까 2035년 1월 1일이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 분할로 가입을 했다. 이런 정보들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입력 안 하는 거는 입력하면 도움이 되는 거고 아니어도 놔둬도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입력을 하니까 제가 지금 총 자산이 3억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아까 보였던 대로 이렇게 따라가요. 카드 대출 정보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동의하면 바로 다 보입니다. 그냥 따로 동의 없이 이렇게 발급했다. 보험 가입한 내역도 여기 동의하고 조회하면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다 나와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이 정보들을 여기에 맞물려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약식으로 막 이렇게 계좌 있다 저렇게 계좌 있다 막 쭉쭉쭉쭉 입력을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입출금 계좌, 은행 계좌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맞물려서 여기 계좌를 보고 이렇게 조회를 눌러보면 내 계좌에 지금 잔액이 얼마 정도 있는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기 제가 주거래가 산업은행이니까 산업은행 보면 뭐 이렇게 200만 원 있다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다 보는 걸 가지고 일단 쭉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서 쭉쭉쭉쭉. 네, 한번 볼까요? 제가 제 급여 계좌에서 뭐 여기에는 뭐 200만 원이 있고 다른 입출금 통장에서는 뭐 8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있는데 이거는 네, 여기에는
매달 뭐 10만원씩 내고 있었고, 평가 금액은 200만원이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예시로 막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뭐 가입일이나 이런 정보들은 아까 여기에서 조회가 다 되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현재 국민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 있죠. 청약통장이라고. 2013년도 7월 22일날 갖고 있죠. 이런 정보들을 보면서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하는 겁니다. 청약통장은 이자가 1.8%니까 이렇게 갖고 있고 2000 아까 몇 년도였죠? 모르겠네요. 아무거나 네 이런 식으로 보고 입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 정보를 입력하고 나서 배우자 정보도 맞물려서 같이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금도 뭐 어떤 걸 갖고 있다. 연금을 갖고 있다. 그래서 30만원씩 갖고 있고 총 들어간 건 뭐 300만원이고 가입일자는 뭐 2015년 1월 1일이다. 뭐 이런 정보들을 쭉 입력하는 겁니다. 뭐 미래에셋 생명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내 거를 입력을 하고 배우자 정보를 입력을 하고 이렇게 쭉쭉쭉쭉 입력을 하는 거예요. 보장성 보험도 갖고 있는데 뭐 10만원씩 내고 있는데 평가액이 없다. 왜냐하면 보장성 보험은 보상을 받는 거니까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있는 상품들도 있지만요. 보통은 나중에 돌려받을 거 생각하고 가입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뭐 이렇게 가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돌려받는 돈이 없으면 여기 입력을 안 하는 거고 평가액을. 돌려받는 돈이 있고 뭐 중간에 해지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평가액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 목돈운용으로 쓰일 거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아니다 난 얘는 보상만을 위해서 가입한 거니까 평가액을 입력을 안 하겠다. 그럼 입력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만기 환급금이 있더라도 그 만기가 80세나 100세다라고 하면 여기 입력하는 게 의미가 있겠나요? 입력 안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 입력을 쭉 하는 거예요. 연금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노후에 쓸 돈이지 이 돈은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 건들지 않겠다라고 하면 평가액 입력하지 않는 거고 아니 내가 이 돈을 중간에 인출해서라도 내가 이 돈을 운용을 해서 나중에 다시 연금에다가 다시 추가 납입을 해놓겠다라고 하면 평가액에 입력을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쭉쭉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거의 대부분은 다 입력을 하게 된 겁니다. 보험도 입력하고 연금도 입력하고 은행 자산도 입력하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지금 빠진 게 뭐가 있죠? 기타 자산과 증권사 자산이 빠졌어요. 얘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없어요. 이렇게 통합으로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기로 따로 이렇게 찾아가지고 해당 사이트에서 보셔가지고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뭐 공무원이라서 내가 공제가 있어서 거기에 입력한 뭐 가입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 공제 사이트 들어가서 입력한다거나 요즘 뭐 P2P 많이 하는데 P2P에 가입한 내역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걸 입력한다거나 개를 하고 있다. 따로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기타 금융자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증권자 자산은 뭐 삼성증권에 뭐 계좌를 갖고 있다. 뭐 한국투자증권에 갖고 있다. 이런 정보들을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은행에서 뭐 펀드나 뭐 ELS나 이런 거를 가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요즘 방카슈랑스라고 해서 은행에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가입할 수 있죠. 그런 거는 다 은행에서 위탁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보를 쭉 입력해 놓으면 와, 네, 힘들긴 하셨겠지만 모든 정보들을 다 입력하시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빠진 게 뭐가 있을까요? 차량 뭐 이런 게 있겠죠. 아니면 빌려준 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돈은 실물자산으로 해서 뭐 차량을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차는 그냥 소모품이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팔고 다시 새로운 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다.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뭐 자동차 해서 뭐 현재 산 건 2천만 원에 샀지만 내가 얘 나중에 중고로 팔 때 뭐 감가상각이 될 테니까 그럼 500만 원은 받지 않겠냐. 이런 돈이 있으면 여기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입력을 아예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빌려준 돈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이후에 돌려받을 거다. 근데 그때 300만 원 빌려줬는데 내가 받기로 한 돈이 뭐 그대로 300만 원이다. 친구인데 뭐 지인인데 내가 뭐 그냥 뭐 따로 이자 받을 생각이 없다. 뭐 이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쭉 입력을 해보니까 어떠세요?
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이 대출 빼고 순 자산이 3억 2,080만 원이 있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 조정 전 상황을 보니까 거의 뭐 내가 지금 아파트 사려고 부채 이거 대출 일으키고 이렇게 하느라 거의 자산이 이렇게 있구나. 내가 지금 그 아파트 자산만 거의 주력으로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빚을 좀 줄이기 위해서 지금 실제로는 그 다른 뭐 은행 자산이나 뭐 증권 자산이나 이런 자산들이 거의 없구나라고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제 자산이 불어난다라는 기회는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계속 앞으로도 이제 4억이 5억이 되는데 6억 7억 대줘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트를 만약에 가격이 안 오르면 만약에 내가 진짜 이거 투자 괜찮은데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를 만약에 사거나 뭐 상가가 진짜 싼 게 나와가지고 이 상가를 투자를 해봐도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나는 전부 다 아파트에 돈이 묶여 있으니까 나는 그 투자를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테크를 할 수 없는 상태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조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내가? 지금 현재 자산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러면 내가 비상자금 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상자금을 예를 들어서 나는 300만 원 정도는 갖고 있겠다. 근데 그 300만 원이 뭐 청약 돈이랑 그다음 내 입출금 통장이랑 이렇게 합쳐서 내가 내 가정을 이끌려면 비상자금으로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지. 뭐 이렇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은 손을 못 댄다. 손을 못 대는 돈을 유지자산에다가 입력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300만 원은 못 건들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저축성 자산도 지금 당장은 얘는 연금으로 가입해 놓은 거니까 애매한데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그대로 놔두는 거고요. 실물 자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집을 당장 팔거나 뭐 건들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래 지금 4억이 5억이 됐는데 내년에 집값이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기대가 안 되고 이 돈을 좀 굴리고 싶은 거예요. 미래에 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 여기 비워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다 나는 얘를 못 건들 것 같다 그러면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못 건들면 대출도 당연히 못 건들게 될 테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두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두면 내가 지금 가용해서 목돈을 지금 당장 운용할 수 있는 돈은 얼마죠? 예, 48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금자산 마찬가지로 저축성자산 마찬가지로 건들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현재 목돈으로 이 목돈 가지고 어떻게 뭔가 지금 당장 뭘 해볼까라고 할 수 있는 돈은 180만 원이 되는 거고 연금을 좀 꺼내가지고 내가 운용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480만 원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봤는데 어떠세요? 어렵나요? 지금 일단은 지금 이렇게 파악되는 요 정도의 상태까지 되셔야 전문가랑 상담을 해서 이런 재테크 방법이 있고 재테크라는 게 언제나 뭐 원금을 깎일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긴 하겠지만 저희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무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재테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걸 설명드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또한 제 영상에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안내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듣고 나는 이거를 좀 조정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상태가 되시려면 적어도 지금 현재 이 그림까지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실물자산이나 부채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약간 금융자산도 좀 갖고 있다고 볼게요. 입출금 통장에 한 5천만 원 갖고 계시고 여기 펀드나 뭐 증권자산으로 해서 CMA랑 이런 자산이랑 다 해가지고 증권자산에 막 주식도 좀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해서 원금은 한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평가액은 뭐 한 4,500만 원 정도 있다. 약간 지금 수익이 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자산이 이런 식으로 비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요. 집은 건들 수가 없는데 비상자금은 좀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연금도 건들지 않을 건데 그런데 내가 지금 놀고 있는 돈이 그러니까 입출금 통장에 그냥 이자가 너무 낮은 이자로 놀고 있는 돈이
증권자산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수익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이걸 좀 운용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돈이 지금 현재 9,2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9,200만 원이 아니죠. 9,68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일단은 증권자산은 그대로 둬보겠지만 그대로 운영하는 대로 그냥 둬보겠지만 나는 현재 지금 5,180만 원까지는 한번 조정해서 제대로 운영을 해보겠다. 이 상태까지는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가 되셔야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든 여러 가지를 알아보든 이런 식으로 자산을 배분을 해놔야 내가 내 종잣돈을 어떻게 잘 운영하고 굴리고 굴려나갈지를 계획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떠셨어요? 오늘 목돈 운용을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냥 막 방법만 듣고 운영을 하시면 언제나 실패하기 마련이죠. 지금처럼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요 첫걸음을 해놓으셔야 그 비중을 제대로 조정할 수가 있게 돼요. 내가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거는 정말 예시니까요. 내년에 지금 대출 규제를 이렇게 강화한다는데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실소유자들은 주택을 잘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크게 막 조정될 일은 없겠지만 집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이게 대출 규제를 막 하는데 그러면 대출이자 갚느라고 이게 막 부담이 되고 막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뭐 당장 내년은 아니더라도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분들이 내놓는 매물들을 내가 좀 싸게 살 수는 있지 않을까. 뭐 물론 가정이지만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내 자산을 가지고 내 가용 자산을 가지고 난 이 돈을 가지고 일단은 안전하게 CMA에 넣어놓으면서 언제나 유동성이 될 수 있는 CMA에 넣어놓으면서 나는 그 기회를 잡아가겠다. 아니면 그 기간이 한 2, 3년 정도 될 것 같은데 2, 3년 정도는 일단은 내가 큰 그림에서는 그 주택을 하나 더 살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 돈을 좀 운용해보겠다. 예시를 들어드렸고 물론 나중에 뭐 집값이 어떻게 되거나 뭐 이런 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이해하기 쉬우신가요?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려면 이 첫걸음을 밟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이상 끝났고요. 이렇게 해서 네, 첫걸음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다음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